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은 인성 잠깐 쉬어가는 수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글은 하나의 글을 통해서 우리가 자신의 생각을 돌이켜보고 그 생각을 통해서 자신의 말과 행동을 바꿀 수 있다면 그 멋진 사람이 될 수 있는 길이라고 생각을 해요. 선생님이 책을 읽다가 이런 내용을 봤어요. 어느 수험생의 답안지인데요. 저는 덕이 부족한데도 바른 말을 하는 사람을 보지 못했습니다. 이게 뭐죠? 사람은 덕이 있어야 된대요. 그죠? 그 뒤에 또 봅시다. 또한 말이 바르지 않은데도 뜻을 잘 전하는 경우도 보지 못했습니다. 말이 바르지 않으면 오해하고 뜻이 잘 전달이 안 된대요. 그래서 이 사람의 시험지 답안은 덕. 덕이라는 것은 사람이 가지고 있는 성품이죠. 또 올바른 자세이기도 하고요. 이것이 근본이고 우리가 겉으로 드러나는 것은 표현이고 지엽적인 것이래요. 선생님은 이 문장을 가지고 살펴봤어요. 우리 주변을. 자, 사실 선생님도 많이 부족해요. 때로는 누군가의 마음을 상하게도 하죠. 학생의 마음을 상하게도 하고 집에 있는 가족의 마음도 상하기도 해요. 그렇게 근데 사실 순간 그 상대방의 표정을 보면 내가 저 사람의 마음을 상하게 했구나. 이런 것을 알아차리는 순간 선생님은 내 마음속에 재판정을 만들어요. 그리고 죄인이 되죠. 피고. 그리고 내가 했던 행위를 묻지는 않지만 나는 누군가에게 고통 또는 상처를 만든 원인 제공자로서의 책임을 져요. 그게 양심이라고 선생님은 생각하기 때문이에요. 그나마 선생님은 부끄러운 마음이 앞서면 바로 사과를 해요. 왜냐면 상대방이 불편하니까 그 불편한 것에 대한 책임을 선생님이 가지고 그 책임을 불편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라고 사과를 먼저 해요. 그리고 부끄러움을 숨기듯 혼자만한 시간을 가져요. 예를 들면 선생님 마음속으로 자기 자신을 가두어 보는 것이에요. 가능하면 조용한 공간에서 두 눈을 감아요. 단지 머릿속에는 왜, 그리고 무엇이라는 질문을 던져요. 내가 왜 그랬지? 무엇 때문에 그랬지? 물론 선생님의 생각을 선생님 입장에서 합리화시키기도 하고 또는 부족한 것은 자책하기도 해요. 스스로 책망하기도 해요. 스스로 부끄럽기도 해요. 말도 하지 않아요. 움직임도 지워버려요. 그냥 조용히 좀 있으면서 생각만 해요. 오직 생각만으로 부족함을 찾아서 후회하고요. 그러기도 해요. 그리고 또 다시는 그렇게 하지 않겠다는 서원, 약속을 해요. 다짐도 하고. 그런데 이런 다짐은 사실은 나를 위로하는 힘이 돼요. 다음엔 그러지 않아야지. 그죠? 여러분들도 잘못하면 그것을 드러내어서 다시는 그러지 않겠다라고 하는 모습 속에서 발전이 되는 거예요. 우리가 부족함을 알고 개선의 의지를 키우지만 사실 또 그 효력은 길지 않아요. 그저 반복할 뿐이에요. 선생님도 어리석죠, 뭐. 그죠? 인간은 한 부분은 완벽하지가 않아요. 자, 이렇게 선생님은 생각을 해봤어요. 물론 선생님도 누군가의 말과 행동에 상처를 받아요. 내가 고통과 억울함을 해결해야 하는 마음속에, 그러니까 이 상황에서 이제 반대 상황이죠. 선생님이 피해를 본 거죠. 내가 나의 고통과 억울함을 해결해야 하는 마음속에 법정을 세워요. 원고가 뭐냐면 이럴 땐 내가 원고가 돼요. 내가 억울하니까 이런 것을 해결해 주세요 라고 하는 재판정에 내 억울함을 이야기하고 싶어요. 근데 분명한 건 크던 작던 불편한 고통을 지녀야 하는 것이에요. 우리 삶. 무슨 이야기냐면 내가 누군가에게 마음의 상처를 주던 내가 또 누군가에게 마음의 상처를 받던 고통이 있는 거죠. 자, 그런데 억울하게 내가 떼줘 묻기도 해요. 나에게 힘들게 한 사람에게. 근데 하지만 어느 순간에는 불편한 고통의 제공자, 그 상대자 피고를 피해버려요. 선생님은 어느 순간. 그것도 좋은 방법 중에 하나예요. 더 이상 고통받고 싶지 않기 때문이에요. 여러분들도 그러세요. 누군가 나에게 고통을 주면 피해버리세요. 그 사람 상대하면 또 고통이 커질 수 있기 때문이에요. 난 너 모르겠어.
난 책 볼래? 다른 친구 사귀어 볼래? 이것도 아주 중요해요. 물론 서로에게는 생각이라는 시간이 필요해요. 더욱이 뭐 이성을 잃으니까 생각하지 않고 막 욕하고 그러는 막장 드라마가 되어서는 안 되잖아요. 그죠? 생각이 필요하죠. 아마도 진정한 36개 주랭랑일지도 몰라요. 상대방을 피하는 건. 그러니까 피할 땐 피해버려야 돼요. 물론 그 기준도 있어요. 선생님에게는. 여러분들도 그런 기준이 있으면 좋아요. 아픔의 원인이 되는 행위가 누군가의 근본적 가치를 훼손하고 있다면 선생님은 바로 피해버려요. 여기서 근본적 가치란 인간이 존엄하다, 또 상대방을 인간으로 생각해야 되는데 나와 동등하지 않다, 뭐 그런 거죠. 누군가가 나를 무시해버리면 알았어, 그리고 피해버려야지. 거기다 대놓고 무슨 얘기를 하고 뭐 바꾸려고 하면 안 되죠. 그죠? 더 이상 마주하지 않아야 될 사람도 그런 사람 앞에 선생님 선을 긋고 피해버려요. 그 가운데 하나는, 그러니까 어떤 말하는 내용을 가지고 이야기를 하는데 그 사람에 대한 이야기로 전환하는 거죠. 걔는 거짓말 많이 했어. 걔는 나쁜 애야. 넌 나하고 달라, 이런 말들. 그런 말들 어떤 말 있을까? 자, 사실 잘 보세요. 우리의 말에는 상대하고 공유하는 내용이 있어요. 학교에서는 선생님과 함께 학교의 일에 대해 이야기하고, 또 선생님은 집에 가서는 아내와 함께 집안 이야기를 해요. 여러분들 학교에서는 친구와 이런저런 이야기를 하지만 또 집에 가서는 엄마와 이런저런 이야기를 해요. 그때 메시지가 오고 가고 또 갈등이 생기고 오해도 풀리며 이해도 해요, 우리는. 왜냐면 우리는 더불어서 함께 사는 그런 사람들이니까요. 하지만 이야기 속의 신분을 드러내어 상대자의 말을 막거나, 이건 뭐죠? 아빠잖아, 또는 난 전교 1등이잖아, 자신의 신분을 드러내서 상대방의 말을 막는 사람들이 있어요. 또 이야기의 내용을 떠나거나 상대방의 인격에 대해 얘기하는 사람도 있어요. 이 사람 진짜 나쁘죠, 그죠? 설사 뭐 그 사람이 옛날에 나쁜 짓을 했어도 지금 그렇다고 얘기하면 안 되잖아요. 선생님도 옛날에 나쁜 짓? 말도 못하게 했을 거예요, 아마. 했어요, 사실은. 그래서 우리는 상대방의 인격에 대해 이야기를 하거나 상대방의 말을 막거나 이러서는 안 되고요. 이때는 마음속에 두 손을 들고 피해야 돼요. 두 손을 들고. 아이고, 난 졌어 하고. 내가 이기려고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할 것인가만을 우리는 생각해야 돼요. 근데 사람들은 이기려고 이야기를 해요. 그런 사람은 선생님 피해요. 뭐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이야기로 이기려고 하고, 상대방의 약점을 잡아서 이기려고 하고, 상대방의 과거의 행위를 들춰내어서 이기려고 하고, 이 사람들은 진짜 좋은 사람은 아니에요. 나쁜 사람이라고 선생님은 생각해요. 어떻게 할 것인가, 학교와 친구는 어떻게 할 것인가, 우리의 문제를 어떻게 풀 것인가, 어떻게 할 것인가를 이야기해야 되는데, 너는 그렇으니까 이렇고 너는 저랬으니까 안 되고 상대방을 적으로 만들고 이기려고만 하면 힘들잖아요. 그죠? 그 좋지 않은 습관인 것 같아요. 때때로 대화를 이겨야 한다는 사명감으로 무장된 사람들이 있어요. 그냥 선생님 피해버려요. 다시 돌아왔어요. 내가 어떤 사람인데, 네가 뭐가 잘났다고, 내가 어떤 사람인데, 난 너하고 달라, 이런 얘기하는 거죠. 너를 남들이 뭐라고 하는지 알아? 그거 뭐예요? 주제도 모르고 이야기한다는 말이에요. 좋은 말은 아니죠, 그죠? 자, 우리가 사람과 이야기하는 논쟁은 그 내용은 달라도 사람은 다르면 안 돼요. 그러니까 이야기하는 생각하고 자신이 주장하는 바는 다를 수 있지만, 저 사람은 안 되는 사람이야, 저 사람은 되는 사람이야, 그 사람의 재산이나 신분이나 뭐 외모나 이런 걸 가지고 된다 안 된다를 판단하면 되겠어요, 안 됐어요? 안 돼요. 사람은 다르면 안 돼요. 지금 이 얘기를 하려고 그래요. 이런 말들은 더 이상 논쟁 혹은 이야기하지 말자는 이야기다. 앞서 이야기한 거 있죠? 네가 뭐 사장님 되면 이야기해. 사장님 되면 너나 그렇게 해. 그 사장 아니니까 넌 가만히 있더란 이야기예요. 사실 선생님은 상대자와 다르게 관리자도 아니고 누구나 특정 공간과 시간 속에 함께하는 자리에 있으며 그 자리에 관계되는 일은 공유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이게 뭐냐면 학교에서는 학교 일에 모든 선생님이 공유를 해야 되고, 학급에서는 모든 일들이 공유를 해야 되고, 나라의 일은 모든 것을 있는 그대로 드러내서 모두가 공유를 해야 서로 다른 이해 속에서 서로 다른 의견이 표출이 되면서 그 사이에 갈등도 생겨요.
가족에서도 그렇죠. 하나의 문제에 대해서 여러분들의 생각도 드러내야 되고 엄마의 생각도 드러내야 되고 갈등도 생기지만 그것을 방법을 찾아서 이렇게 이제 물론 함께한 갈등은 하나가 되는 이해를 만들기도 하는 거죠. 그럼 이렇게 해보자라고. 이는 동일한 목적의 업무를 동일한 시간과 공간에 공유하며 함께하는 동사석과 다르잖아요. 이게 뭐냐면 함께 행동하고 생각하며 다른 것을 바꿔보는 활동을 하는 걸 동사석이라고 해요. 그게 사회생활이에요. 가정에서의 동사석, 학교에서의 동사석, 학교에서의 사회생활 이런 것들 다 하는 거죠. 그러기에 이야기도 하고 때로는 보다 나은 것을 위해 논쟁도 해요. 하지만 너는 나와 달라라는 선민의식으로 구분한다면 이는 분별의 경계선을 분명히 긋는 거예요. 그냥 나는 너와 다르다. 너나 잘하세요 라고 선을 긋는 거예요. 이건 좋지 않죠. 그죠? 자, 너는 뭐가 잘났다고? 내가 어떤 사람인데 이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사실 누구나 잘났다고 말하지 않습니다. 자기 자신의 의견을 이야기할 뿐이며 그 내용은 누군가와 다르죠. 엄마의 생각, 나의 생각, 아빠의 생각, 동생의 생각 다르죠. 하지만 우리는 대화 속에 등장하는 이런 말 또한 더 이상 대화를 하지 말자는 이야기와 같아요. 아까 얘기했던 네가 사장이 되면 이야기해. 네가 반장이 되면 이야기해. 이런 건 가장 비열한, 그래서 가장 아픈 말이에요. 특히나 너를 남들이 뭐라고 하는지 알아? 물론 그것은 내가 알아야 되는 거예요. 누가 얘기해 주기 전에. 그죠? 그리고 우리가 언어하고 소통하면서 상대방에게 그런 이야기를 한다는 건 넌 그럴 말할 자격도 없어라고 해서 무시하는, 인격을 무시하는 거예요. 이 말의 내포된 의미는 네 번째 줄인데 주제도 모르고 란 얘기예요. 한 개인에 대한 평가는 사실 엇갈려요. 좋은 평가 혹은 나쁜 평가, 평판이라고 이렇게 갈릴 거예요. 누구나 자신이 이게 평판이 다르다는 것은 누구나 자신이 경험한 삶의 내용으로 공감을 만들기 때문이에요. 선생님은 음악 듣는 걸 좋아해요. 그러니까 LP라든가 이런 음반 사는 친구들, 음악을 듣는 사람들은 다 좋게 보여요. 하지만 이종격투기 하는 건 싫어해요. 그래서 이종격투기 하는 사람은 선입견일지 모르겠지만 좀 무섭다는 생각도 들어요. 마찬가지로 의사는 의사들만의 경험으로 공감을 해요. 선생님, 교사 또한 그들만의 교육 경력으로 공감이 쉽게 돼요. 물론 그 공감을 그들만의 문화라고 만들기도 해요. 이것을 리차드 도킨스라고 하는 사람은 이기적 유전자라는 책 속에서 밈이라는 단어로 표현을 했어요. 이 밈이 뭐냐면요. 한 가정에도 가풍이 있어요. 그죠? 그 가풍은 그런 문화가 되어서 나도 모르는 사이에 엄마로부터 아빠로부터 유전이 돼요. 선생님 같은 경우는 그런 게 유전이 돼 있어요. 저희 선생님이 잘할 때는 우리 집은 반찬 투정 안 해요. 주면 주는 대로 먹어요. 그리고 도시락을 싸주면 다 먹고 왔어요. 만약에 밥을 남기면 선생님 중학교 때 엄마가 밥을 줄여줬어요. 그리고 다음번엔 또 반찬이 남아서 반찬을 남겨왔어요. 근데 반찬이 또 줄어들어요. 그게 안 될 것 같아가지고 다 먹으니까 밥과 반찬의 양이 딱 맞게 됐어요. 이 얘기는 뭐냐면 감사하게 생각하고 살아간다. 그들만의 문화들이 있는 거죠. 이렇게 가정마다 그런 문화가 있어요. 이 밈이라고 하는 것은 아래서 두 번째, 세 번째 줄인데요. 조직마다 중요시하는 가치와 문화가 다르기 때문이에요. 하지만 좋지 않은 평판만으로 특정인을 규정 짓는다면 이것은 섬뜩한 규정이 사실과 다르게 일반에 대한 진정 아픔이 될 거예요. 선생님 문장이 좀 어렵네요. 이거 사실 선생님이 쓴 건데요. 다듬질 않았어요. 미안해요. 자, 말이 칼을 대는 순간이자 어떻게라고 하는 접근이 아니라 이겨야 된다라는 전쟁터가 되는 순간이에요. 이거 말이 잘못하거나 상대방을 무시하거나 내가 너를 이겨야겠다라고 한다는 거죠. 이러한 그 시작은 한 개인의 입에서 입으로 입에서 입으로 이어지지만 때로는 특정 목적을 이루기 위한 전략으로 도구해요. 한 사람을 따시키기도 하고 막 그래요. 특정 조직을 위해서. 그래서 그런 분위기 있잖아요. 공익 제보자가 그 조직으로부터 따돌림을 당하는 거. 그러니까 특정 목적. 우리 회사는 도덕은 모르겠어. 돈만 많이 벌으면 돼. 그런 특정 목적을 가지고 야 그래도 도덕이 중요하지. 이건 옳지 않아 라고 얘기한 사람을 따돌림 시키기도 하는 거죠. 그건 우리가 고쳐나가야 돼요. 미래에. 여러분들이 주인이 되었어요.
이럴 때 어떤 경우냐면 주로 누군가를 끌어내리거나 입을 막는 수단으로 활용되는 거죠. 여기에 이르면 사실 끝이에요. 막장인지도 모르겠어요. 그리고 이는 서로 다른 의견의 차이를 사람이 다르다 하는 부도덕한 편견을 만드는 거예요. 결국 나를 따르는 자만이 세상에 존재하게 되고 나와 동등한 생각, 이것은 개인적 부덕이 아닌 인간사의 부도덕으로 드러나는 거예요. 조직이 부도덕한 걸로 되는 거죠. 자, 부덕, 도덕, 복됨이 없고 사람됨은 부족하지만 부도덕, 옳지 않은 행위에서는 참아서는 안 된다라는 이야기를 하려고 하는데요. 사실 우리 사회는 앞에서 이야기하는 그런 일들이 차고 넘쳐요. 언론에 등장하는 상당한 내용이 거친 말로 이루어져 있어요. 거친 내용이기도 하고. 그 경험이 쌓여 일상의 언어로 받는 크고 작은 상처는 무척 무뎌지고 있어요. 그저 생존이라고 하는 두 글자 속에 이겨야 한다 아니면 져서는 안 된다는 경쟁 분야 속에서 우리는 언어도 거칠어졌어요. 언어도 경쟁의 문화 속에 동화가 되었어요. 거칠어졌다는 얘기죠. 하지만 우리 주변의 속내 거친 말은 누군가의 삶을 어렵고 힘들게 만들어요. 뭐 직장을 떠나고 삶을 여의는지도 모르겠어요. 그런 말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말과 생각을 어떻게 해야 되죠? 상대방을 배려해서 해야 돼요. 자기 기분대로 이야기하는 건 폭력일 수도 있어요. 폭력일 수도 있어요. 잘 보세요. 저는 덕이 부족한데도 바른 말을 하는 사람은 보지 못했습니다. 덕이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들이 생각을 키워서 말과 행동을 바르게 키울 수 있는 힘은 덕에서 나오는 거예요. 덕은 키울 수 있어요. 습관으로 키울 수 있어요. 또한 바르지 않은데도 뜻을 전하는 경우는 아직 보지 못했습니다. 말이 바르지 않은데도. 바른 말이 중요해요. 선생님은 나이가 70인 분이 계신데 한 20년이 젊은 선생님한테도 항상 존댓말해요. 김 선생님 이건 이렇게 해서요. 오, 깜짝깜짝 놀래요. 식사할 때도 어떻게 맛있게 드셨어요? 70이 넘으신, 거의 80이 다 되신. 그러므로 그분은 덕이 근본적이라고 생각하고 말을 통해서 그것을 완성하는 것으로 보여요. 사실 이 답은 지금부터 500년 전이네요. 1526년 과거 시험에서 장원급제한 김의정의 답안지 가운데 일부입니다. 그는 사실 덕을 강조했습니다. 그리고 말이 바르지 않은 부도덕을 지적했습니다. 한 장의 종이에 덕이 있어야 한다고 한 시대의 중요한 가치를 답으로 채웠죠. 누가요? 김의정이라는 분이. 하지만 그의 답안지를 다시 펼쳐보고 그리고 생각해봅니다. 선생님은. 그가 지금 우리 사회를 지켜본다면 어떡할까요? 이런 말을 남기지 않았을까라고 생각해봤어요. 덕은 개인의 문제이니 더 이상 바라지 않겠다. 하지만 말이 바르지 않으면 안 된다. 말이 바르지 않으면 전달하고자 하는 내용이 바르게 전달되지 없고 생각을 앞세워 넓게 고려하고 시간을 더해서 때를 살펴봐야 돼요. 말이라는 것은. 주변을 살피고 지금 할 땐가 아닐 땐가를 말을 살펴봐야 돼요. 그리고 그 후에 말이 따르게 함이 바르다라고 얘기했을 것 같아요. 김우정 선생님. 선생님이 다시 생각을 해봐요. 사실 나와 다른 것을 보았다면 우리는 누군가나 먼저 불편해요. 왜냐면요. 불편해요. 나의 습관과 다르면. 그러나 그 불편함을 담아서 왜 그리고 어떻게 라는 생각의 시간을 더해서 여러분들 인고 좀 힘들겠지만 생각하고 바른 삶의 시간을 만들어 가서 말이 진중하면 여러분들의 말이 진중하다라는 것은 무게 있고 진실로 드러낸다면 그 삶이야말로 보다 진실한 삶으로 드러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해요. 자, 잠깐 쉬어가는 인성 수업을 했습니다. 자, 조금 길었는데요. 이해해 주시고 감사합니다라고 표현을 드릴게요. 수업을 잘 해주셨습니다.